돈의 흐름, 소비시장의 변화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실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코노미, 네. 필이죠, 필. 네. 감정과 경제가 합쳐진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기분 경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기분 경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분을 그냥 느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네. 내 기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부정적인 기분은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아가 원하는 좋은 기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경제, 이런 기분 경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행위는 있었는데 네. 오늘날에는 이 기분이 정말 차원이 다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제는 기분이 거대한 경제를 이끄는 이런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TV 홈쇼핑에서 그 비싼 뭐 목걸이, 반지 이런 귀금속은 네. 밤 한 10시, 11시 이때 방송을 편성한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은 그런 거 이제 집에서 사신다고,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필코노미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기분이 곧 산업이자 돈이 된다. 어떤 배경이 깔려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기분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이 기분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기분 문해력이요? 네, 사실 이 기분은 좀 객관적인 정답이 없는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작은 표정의 변화나 좀 말투, 뭐 근육의 떨림, 뭐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 기분이 좋아졌다, 기분이 좀 불편해졌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또 많이 보면서 이 타인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아니면 목소리 톤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실험 결과 화면을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는 이런 기술 사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분을 파악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니까 기분을 진단하고 식별해주는 비즈니스 자체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거죠. 기분을 식별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이유는? 네, 두 번째로 이 감정 포비아 현상 때문입니다. 감정 포비아는 이 현대인들이 부정적인 이 기분을 남들에게 보이는 일을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강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이 이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2명 중 1명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좀 연령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네. 20대와 30대가 40대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부정적인 기분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기분 표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다 보니까 이 부정적 기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또 비즈니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가 어디 가서 자기 감정 드러내는 걸 더 조심스러워한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게 또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감정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사례예요? 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네.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이 감정 반지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00년대 초반이라니요. 네. 9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근데 감정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온도 변화. 색깔만 변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컨셉으로 그냥 감정 반지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기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네. 그런 기술과 결합해서 이렇게 새롭게 감정 반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링 같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는 단순히 뭐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건강 측정을 넘어서 기분 추적 도구가 되고 있는 건데요. 뇌파나 호흡, 심박수 이런 게 측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좀 심박수가 많이 오르네, 호흡이 가빠지네,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 상태를 추론하는 거죠. 맞아, 막 스트레스 지수 측정해주고. 네, 맞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측정해 보면 저는 맨날 좀 중간, 뭐 낮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요? 저는 스트레스가 높은데 왜 중간, 낮음이 나오지? 부럽다. 네. 저는 항상 높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나서 이 명상이나 휴식을 제한하는 이런 헤어밴드들도 등장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AI를 활용해서 스마트 거울이라고 해서 예. 사람들의 기분을 읽어내는 거예요. 거울이요? 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딱
거울에 이렇게 비추면 네. 기분이 어떤지 추론을 한 다음에 거울에 좀 얘가 기분이 안 좋구나 하면은 긍정적인 문구를 거울에 띄워주는 거예요. 거울아. 네.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 보이니? 막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오, 신기하다. 명상을 제안한다든지 또 아니면 조명 색상을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분을 읽는 거울 속에 사용자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기분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제안하는 이런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분을 추론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식별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확장되고 있죠. 안직환님이 힘든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두통이 심하고 힘드네요. 힐링이 필요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즘에는 그 IT 기기가 나한테 조언도 해주는 거예요. 인간관계까지 조언해주는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 미국에서 출시한 한 어플리케이션이 예. 심박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기분을 추적해서 그 기분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워치 이런 걸 차고 누군가를 만난 뒤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 심박수가 긍정적으로 변했다 하면은 그 사람과 자주 만날 것을 권유하고 심박수가 부정적으로 변했다 하면은 불쾌한 기분이 감지됐으니까 좀 만나는 걸 자제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인간관계까지 관리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이제 입력을 하는 거네요. 네네. 내가 지금 한다혜 박사님이랑 같이 방송할 때 기분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여기서 한다혜 박사님이랑 좀 방송 시간을 줄여 막 이렇게 네네네네. 아니면 늘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와 신기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래도 긍정적인 기분을 또 유지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또 쓸까요? 그것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이제 기분 전환 소비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사고 기분이 나빠서 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지불하는 그런 소비를 기분 전환 소비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불황 속에서도 프리미엄 수건이나 아니면 비싼 디저트, 온라인 꽃 주문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분 전환 소비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비들이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하버드대의 제니퍼 러너 교수님이 네. 이 실험에서 슬픈 영화를 본 소비자가 30%더 많은 지출을 기록했다고 해요. 슬픔 같은 이런 부정적 기분 상태에서는 보상 심리가 발동해서 기분 개선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내가 뭔가를 사야겠다 하는 이런 성향이 강화되는 거죠. 나의 마음을 지켜줘야 해. 나 그쵸. 너무 슬퍼. 맞아요. 나 요즘 힘들어. 음. 뭐라도 사야겠어.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감성과학을 동원해 기분이 좋아지도록 하는 화장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에서 특유의 냄새가 방출된대요. 그 호르몬 냄새를 제거해줘서 이런 경직된 마음을 풀어주고 심리적인 완화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왜 기분 좋아지게 하는 따뜻한 그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 이런 거 막 뿜어주고 하면 좀 더 좋아지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애초에 아예 부정적인 기분을 관리하려는 수요도 있을까요? 네, 이 부정적인 불편한 기분을 관리하고 회피하려는 욕구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새로운 콘텐츠나 뭐 서비스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분노나 좌절 같은 이런 부정적 기분을 귀여운 동물이 대신 표현하는 동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AI로 햄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햄스터가 직장인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이 햄스터 채널 같은 경우도 실제로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귀여운 햄스터가 직장인의 그 미묘한 분노 상황, 미묘한 좌절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줘서 시청자들이 마치 내 생각을 들킨 것 같다. 나 대신 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주는 것 같다 하고 또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제가 보면서 재밌었던 것이 더 나아가서 AI에게 이 고민을 틀어놓고 좀 감정 상담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요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많아요. 저도 사실 실제로 해봤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게 공감해주고 좀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사람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는 말을 딱 해준다는 거죠. 네. 듣고 싶은 말을 또 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조사에 따르면 네. 2025년 이 생성형 AI 사용 목적 1위가 아이디어 도출에서 상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AI 같은 경우는 24시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또 비밀이 보장되기도 하고 또 얘가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AI가 어쩌면 가장 믿을 만한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사람한테 생각이 들기도 못하는 합니다. 거를 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고요. 네.
기업들은 또 이런 소비 전략 또 파고들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 경쟁력 자체가 더 좋게 뭐 네. 제품을 더 좋게 더 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기분을 더 행복하게 더 신나게 만드는 것에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할 때도 이게 어떤 기능을 선사할까보다 어떤 기분을 선사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기분 요소를 살짝만 적용해도 큰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사례가 그런데요. 우리가 거래를 이제 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아껴 썼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약간의 쓸쓸하고 좀 아련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 플랫폼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요걸 이제 포착하고 거래 완료 후에 판매된 제품이 실제로 작별 인사 편지를 보내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어요. 왜 그 중고차 판매할 때 그렇잖아요. 그쵸? 네. 나를 10년 동안 잘 이제 도와준 싱싱이 잘 가 막 이런 거.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또 AI로 자동으로 써줘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건 좀 그렇다.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방을 판매를 하면 네네. 그 가방이 편지를 그 다음날 보내놓는 거예요. 아 가방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네네. 이 학원 나 잘 도착했어요. 그쵸, 내 그쵸. 걱정은 말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원 갈 때 너랑 야. 함께 했었던 기억 생생하다. 와. 이제는 다음 주인 만나서 나 잘 살 테니까 너도 잘 살아라. 이런 식의.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뭉클한 기분을 느끼는 소비자분들이 좀 증가하면서 예. 이 사례가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자신만의 이런 자사만의 감정 가치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이 기분을 좀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녹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비와 거래에도 그 감정이 녹아들게. 그렇죠. 0908 쓰시는 분께서 최근에 직장 동료가 스트레스 해소 요거트라는 걸 줘서 마셨는데 오, 네네. 이것도 필코노미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아니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요거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 좀 드셔야겠어요. 이거 마케팅이네요. 아니 뭐 요거트 먹으면 다 맛있고 스트레스 해소되겠습니다. 아. 어떻게 포장하느냐. 예전에 그쵸. 그거 있었대요. 어떤 신발을 신고 걸으면은 그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 오. 근데 산책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아, 그쵸. 마케팅 요소로 막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쵸. 또 이제 콘텐츠 업계, 배달 업계에서도 막 이런 거를 활용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례로 이제 영화도 기분에 따라 검색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우리가 넷플릭스나 이런 콘텐츠 OTT에서 영화를 검색할 때 일반적으로는 장르나 배우명이나 아니면 이제 감독명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우울할 때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슬플 때 뭐 화날 때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된 기분 키워드로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호주나 뉴질랜드 일부 사용자에서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는 뭘 볼까? 가 아니라 지금 내 기분에 적합한 영화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 있게 된 시대고요. 또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이 기분이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고 있어요. 네. 한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챗 GPT를 활용한 메뉴 추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그동안에 축적된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기분과 상황에 맞는 음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에 퇴근길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매운 떡볶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제안을 해주는 거죠. 먼저 알림으로.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짜증난 상황일 때 떡볶이를 많이 먹는 것 같다. 네. 저도 좀 많이 먹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떡볶이를 추천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나오고 나를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거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큰 플랫폼에서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작은 매장에서도 이렇게 기분에 따른 메뉴를 구성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시는 매장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등포구의 한 찻집 같은 경우는 손님들에게 차 메뉴판 대신 마음 처방전을 내밉니다. 그리고 손님이 현재 내 기분을 적으면 그에 맞는 맞춤형 차를 추천해주는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움 이렇게 부정적 기분을 체크해 주시면 안정감을 주는 황차를 제공한다든지 우울을 체크해 주시면 기분을 끌어올리는 홍차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식입니다. 김비영님이 저는 셀프로 꽃 선물하기도 해요. 그러면 오. 기분이 업 되기도 해요라고. 거기다가 이제 뭐 보내니 차은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분 전환 소비. 나 스스로한테 그쵸.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 시대에 참 이게 감정을 읽는다라는 거, 이게 되게 미묘하기도 해요. 혹시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경계하거나 우려해야 할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필코노미 이 기분 경제는 새로운 기회이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바로 감정의 표준화 현상입니다. 감정의 표준화. 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서비스들이 더 행복해야 돼, 더 차분해야 돼, 이런 좋은 기분만 권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부정적인 기분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분노는 부당함에 맞서서 싸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기분만 좀 강요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겠고, 또 나아가서 이 기분까지 기술에 의존하게 될 때 인간 고유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기술에 너무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기분 경제는 매우 주요한 우리 시장의 변화라는 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논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다희 박사님은 어제 원주 갔다 오셔서 기분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AI 아닙니까? 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모든 걸 어디서 다. 뭐 하시는지. 네, 김낙관님이 어제 저녁 원주 강연 잘 들었어요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필코노미 알아봤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